전국 300개 매장을 운영하는 치킨집 회장인 62세 김영순. 40세 아들이 29세 여직원과 사귄다는 소식에 그녀가 선택한 방법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직접 중년 여성으로 변장해서 그 매장에 취업한 것이죠. 오늘 이야기 어디에서 듣고 계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시면 더 반갑고 가까운 느낌일 것 같아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만나치킨 본사 15층 회장실에는 오늘도 바삭한 치킨 냄새가 은은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도시 풍경과는 대조적으로 사무실 한편에는 치킨 한 조각이 놓여 있었죠. 62세 김영순 회장은 오늘따라 유독 심각한 표정으로 서류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30대 초반 비서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리며 들어왔어요. 평소보다 더 신중한 목소리였습니다. 영수는 안경을 벗고 비서를 바라봤죠. 무슨 일이야? 아드님 관련해서요. 지방 매장에서 일하시는 분과 연애를 시작하신 것 같습니다. 영순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며칠 전부터 소문으로만 들었던 이야기가 사실인 모양이었습니다. 40세가 넘도록 연애 한 번 제대로 해보지 못한 아들이 드디어 여자를 만났다는 소식이었죠. 그래서 어떤 여자야? 29세이고요. 지방 매장에서 서빙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드님께서 물류점검차 매장을 방문하셨다가 만나신 것 같아요. 영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아들이 늦게나마 인연을 만난 것이 기뻤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걱정이 앞섰어요. 만나치킨은 전국 300개 매장을 운영하는 큰 회사였고 아들은 그 회사의 운영이사였습니다. 재산을 노리고 접근하는 여자들이 한둘이 아니었거든요. 나이 차이가 11살이나 나는구나. 네, 그렇습니다. 영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아들이 사랑에 빠진 것은 좋지만 과연 그 여자가 진심일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여자들이 아들에게 접근했지만 대부분 재산을 노리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 여자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봤어? 아직 자세한 조사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직원들 사이에서는 성실하고 친절하다는 평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건 누구든지 연기할 수 있는 거야. 영순의 목소리에는 오랜 경험에서 우러나온 신중함이 묻어났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봤고 그 중에는 좋은 사람도 있었지만 나쁜 의도를 가진 사람들도 많았어요. 특히 돈과 관련된 일에서는 더욱 조심스러웠죠. 아드님께서는 정말 진지하게 생각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며칠 전부터 자주 그 매장에 가시고 계세요. 비서의 말에 영수는 더욱 걱정스러워졌어요. 아들이 진심이라는 것은 좋지만 상대방의 마음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40세가 넘도록 연애 경험이 부족한 아들이 쉽게 속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여자가 정말 우리 아들을 좋아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는 건지 확실히 알아봐야겠어. 영수는 결심한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들의 행복을 위해서라도 그 여자의 진심을 직접 확인해 봐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회장님, 혹시 사립탐정을 고용해서 조사해 보시겠습니까? 아니야. 그런 식으로 하면 들통날 수도 있고 정확한 모습을 알기 어려워. 사람은 누군가 지켜보고 있다는 걸 알면 연기하거든. 영수는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어요. 어떻게 하면 그 여자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을까 고민했습니다. 갑자기 한 가지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내가 직접 가서 확인해 보는 게 어떨까? 직접이요? 하지만 아드님께서 알아보시면.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인 척하고 들어가는 거야. 영순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62년 넘게 살면서 쌓인 지혜와 경험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어요. 직접 그 여자 곁에서 일하면서 평소 모습을 관찰한다면 진심인지 거짓인지 분명히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변장이라고 하시면 어떤 식으로 하실 생각이세요? 비서는 당황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62세 할머니가 변장을 한다는 발상 자체가 현실적이지 않게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영순의 눈빛은 이미 확고한 결심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생각해봐. 그 매장에서 주방 일을 하는 아줌마로 들어가면 되잖아. 설거지나 청소 같은 일 말이야. 영수는 벌써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치킨집을 운영하면서 주방 일은 누구보다 능숙했거든요. 오히려 지금처럼 회장실에 앉아 있는 것보다 주방에서 일하는 게 더 자연스러울 정도였어요. 그날 밤 영수는 잠들지 못하고 계속 생각에 잠겼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머릿속에는 온통 아들과 그 여자에 대한 생각뿐이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지만 영순의 마음은 전혀 평온하지 않았습니다. 과연 저 여자가 진심일까? 이 질문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지금까지 수많은 여자들이 아들에게 접근했지만 대부분 재산을 노리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특히 아들이 본사 운영이사라는 걸 알게 되면 태도가 180도 달라지는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영수는 비서를 다시 불렀어요. 어제 말한 그 여자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봤나? 네, 조사해보니 박수진은 29세이고요. 3년 전부터 그 매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3년이나? 네, 직원들 사이에서는 성실하고 친절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특별히 문제가 된 적도 없고요. 영수는 턱을 괴고 생각했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은 꽤 긴 시간이었어요. 만약 돈만 노린다면 굳이 그렇게 오랫동안 한 곳에서 일할 필요가 없었을 텐데요. 가족 상황은 어떤가? 할머니와 단둘이 살고 계시는데 할머니께서 당뇨병을 앓고 계셔서 병원비가 많이 든다고 합니다. 이 말을 듣고 영순의 표정이 조금 누그러졌어요. 아픈 가족을 돌보기 위해 열심히 일한다는 것은 좋은 신호였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의심을 완전히 거둘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도 확실히 알아봐야 해. 영수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아들의 행복이 걸린 문제였으니까요. 회장님, 혹시 사립탐정을 고용해서 더 자세히 조사해 볼까요? 아니야. 영순의 단호한 대답에 비서가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사람은 감시받는다는 걸 알면 연기를 하게 돼. 진짜 모습을 보려면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지켜봐야 해. 그럼 어떤 방법으로요? 영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갑자기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떠올렸어요. 내가 직접 가서 확인해 보면 어떨까? 직접이요? 하지만 회장님을 알아보실 텐데요. 그러니까 변장을 하는 거야. 평범한 직원으로 들어가서 말이야. 비서는 깜짝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62세 회장이 변장해서 매장에 잠입한다는 발상 자체가 현실적이지 않게 느껴졌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이신가요? 45세 중년 여성으로 신분을 바꿔서 파트타임 직원으로 지원하는 거야. 이름은 김미영으로 하고. 영수는 벌써 머릿속으로 세세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경력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다른 식당에서 일하다가 이번에 이사를 와서 새로 구직한다고 하면 돼. 치킨은 처음이지만 열심히 배우겠다고 하고. 비서는 메모를 하면서도 여전히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정말 괜찮으실까요? 만약 들키시면. 들킬 리 없어. 나는 연기도 잘하거든. 영수는 자신만만하게 웃었어요. 젊었을 때부터 치킨집을 운영하면서 온갖 사람들을 다 상대해봤기 때문에 연기력에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시작하실 건가요? 내일부터 준비해서 모레 출발하자. 한 달 정도면 충분할 거야. 영수는 이미 마음속으로 모든 계획을 세워놓고 있었어요. 한 달이면 박수진의 평소 성격과 행동 패턴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틀 후, 영수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신했습니다. 평소 단정하게 빗어 올렸던 머리를 자연스럽게 내려놓고 화려했던 옷 대신 소박한 작업복을 입었어요. 거울을 보며 스스로도 놀랄 정도로 평범한 중년 여성의 모습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때? 알아볼 수 있어? 정말 놀랍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아요. 비서의 반응에 영수는 만족스러워했어요. 이 정도면 아들도 알아보지 못할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드디어 출발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영수는 소박한 가방 하나만 들고 지방으로 향하는 버스에 올랐어요. 평소 같으면 운전기사가 고급 승용차로 모셔다 줬겠지만 이번만큼은 일반인처럼 대중교통을 이용했습니다. 지방 도시의 작은 버스터미널에 내린 영수는 잠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10분 정도 걸어가니 익숙한 간판이 보였어요. 만나치킨이라는 빨간 글씨와 함께 바삭한 치킨 그림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매장 안으로 들어서자 점심시간이라 그런지 손님들로 북적거렸어요. 바삭한 치킨 냄새와 함께 직원들의 바쁜 움직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영수는 한 구석 테이블에 앉아 주변을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어서 오세요. 몇 분이세요? 밝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순이 고개를 돌리자 29세 정도로 보이는 여성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오고 있었어요. 단정하게 묶은 머리와 깔끔한 유니폼 차림이 첫인상부터 호감을 줬습니다. 저 여자가 바로 박수진이구나. 영수는 속으로 생각하며 수진을 자세히 살펴봤어요. 생각보다 수수한 외모였지만 손님을 대하는 태도에서 진심 어린 친절함이 느껴졌습니다. 한 분이세요? 네, 후라이드 치킨 하나 주세요. 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수진은 주문을 받고 주방으로 향했어요. 영수는 그 뒷모습을 지켜보며 첫 관찰을 시작했습니다. 걸음걸이부터 손님을 대하는 태도까지 모든 것이 자연스러워 보였어요. 식사를 마친 영수는 계산을 하며 직원에게 물어봤어요. 혹시 여기서 일할 사람 구하나요? 주방일이면 뭐든 할 수 있는데요. 아, 잠시만요. 매니저님께 여쭤볼게요. 곧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매니저가 나왔습니다. 영수는 미리 준비해둔 말을 자연스럽게 꺼냈어요. 다른 곳에서 식당 일을 오래 했는데 이번에 이사를 오게 되어서 새로 일자리를 찾고 있어요. 치킨은 처음이지만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매니저는 영순의 차분한 말투와 경험 있어 보이는 모습에 호감을 느꼈어요. 언제부터 시작하실 수 있나요? 내일부터라도 가능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내일 아침 9시에 출근해 주세요. 이름이 어떻게 되시죠? 김미영입니다. 이렇게 해서 영수는 성공적으로 만나치킨 지점에 취업하게 되었어요. 첫날의 목표였던 잠입은 예상보다 쉽게 이뤄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9시 김미영으로 변신한 영수는 정확한 시간에 매장에 도착했습니다. 평소 회장실에서 보던 고급스러운 정장 대신 소박한 작업복을 입고 자연스럽게 웨이브진 머리에 실용적인 운동화까지 신었어요. 어서 오세요, 김미영 씨죠? 최 매니저가 반갑게 인사를 건넸어요. 네, 잘 부탁드립니다. 영수는 겸손한 말투로 대답했어요. 평생 사업을 해오면서 터득한 처세술이 이런 곳에서도 빛을 발했습니다. 일단 주방에서 설거지랑 청소 업무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괜찮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방에 들어서자 익숙한 치킨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어요. 영수는 잠시 감회에 젖었습니다. 젊었을 때 첫 번째 매장에서 직접 치킨을 튀기고 양념을 만들던 그 시절이 떠올랐거든요. 미영 씨, 여기 앞치마 두르시고 이 설거지부터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설거지를 시작하면서 영수는 자연스럽게 홀 쪽을 관찰할 수 있었어요. 점심시간이 다가오면서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수지는 손님들을 맞이하며 환한 미소를 지었어요. 어서 오세요. 몇 분이세요? 수진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친절함이 묻어나 있었습니다. 영수는 설거지를 하면서도 계속 수진의 모습을 지켜봤어요. 바쁜 와중에도 한 번도 짜증을 내지 않고 오히려 더욱 밝은 표정으로 손님들을 응대했습니다. 특히 나이 드신 손님들에게는 더욱 세심하게 배려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어요. 메뉴를 크게 읽어드리고 뜨거운 치킨을 조심하라고 당부하는 것까지 빼놓지 않았습니다. 저 할아버지 혼자 오셨는데 외로우실 텐데요. 수진이 혼자 온 할아버지 손님을 보며 동료에게 작게 말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는 그 할아버지께 특별히 더 친절하게 대했습니다. 할아버지, 김치 더 드릴까요? 아니야, 충분해. 고마워.
할아버지의 대답에 수지는 따뜻하게 웃어 보였어요. 단순한 서비스가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배려였습니다. 오후가 되자 손님이 줄어들면서 매장이 한적해졌어요. 영수는 이때를 틈타 수진과 대화를 나누려고 했습니다. 수진 씨, 여기서 오래 일하셨어요? 네, 3년 정도 됐어요. 처음엔 서툴렀는데 이제 좀 익숙해졌어요. 3년이나 한 곳에서 일했다는 것 자체가 성실함의 증거였어요. 일주일이 지나면서 영수는 점차 매장 생활에 적응해 갔습니다. 김미영이라는 새로운 정체성도 자연스러워졌고 동료들과의 관계도 편안해졌어요. 무엇보다 아들이 사랑에 빠진 수진의 일상을 가까이서 지켜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미영 씨, 오늘 치킨 양념이 어떤가요? 제가 처음 만들어 봤는데. 수진이 주방으로 들어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원래 서빙이었지만 주방일도 배우고 싶다며 요리에 관심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영수는 양념을 한번 맛봐봤어요. 몇십 년간 치킨집을 운영해온 경험으로 즉시 부족한 부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조금 싱거운 것 같아. 소금을 조금 더 넣어보렴. 네, 알겠어요. 수지는 영순의 조언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며 바로 간을 맞췄어요. 영수는 그런 수진의 모습에서 진심으로 일을 배우려는 자세를 느꼈습니다. 단순히 시간만 때우는 게 아니라 정말로 더 나은 직원이 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매장이 다시 분주해졌습니다. 영수는 설거지를 하면서도 홀의 상황을 계속 지켜봤어요. 수진이 손님들을 대하는 모습은 여전히 한결같았습니다. 그런데 이날따라 특별히 까다로운 손님이 있었어요. 중년 남성이었는데 치킨의 양이 적다며 큰 소리로 불만을 토했습니다. 이게 뭐야? 치킨이 겨우 이것밖에 안 들어있어. 돈이 아까우네. 다른 손님들이 쳐다볼 정도로 목소리가 컸어요. 영수는 수진이 어떻게 대응하는지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람의 진짜 성격이 드러나거든요. 죄송합니다. 새로 교체해 드릴게요. 수진은 당황하지 않고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그리고 즉시 주방에 와서 치킨을 더 많이 넣은 새로운 그릇을 준비했습니다. 미영 씨, 이 그릇에 치킨 좀 더 넣어주세요. 영순이 치킨을 추가로 넣어주자 수진은 고맙다는 인사와 함께 다시 홀로 나갔어요. 그리고 그 까다로운 손님에게 정중하게 사과하며 새 그릇을 가져다 줬습니다. 다음번에는 더 신경 쓰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수진의 진심 어린 사과에 그 손님도 표정이 누그러졌어요. 결국 불만 없이 식사를 마치고 나갔습니다. 저런 상황에서도 화를 내지 않네. 영수는 감심했어요. 서비스업에서 가장 어려운 일 중 하나가 불합리한 손님을 상대하는 것인데 수진은 그것을 자연스럽게 해냈습니다. 오후에는 더욱 인상 깊은 장면을 목격했어요. 나이 드신 할아버지 한 분이 혼자 오셔서 치킨을 주문했는데 손이 많이 떨리셔서 젓가락질이 어려워 보였습니다. 수진은 그 모습을 보고 조용히 다가가서 물어봤어요. 혹시 불편하시면 제가 치킨을 좀 잘게 찢어드릴까요? 아, 그래주면 고맙겠네. 할아버지의 대답에 수진은 치킨을 먹기 좋게 잘라서 따로 접시에 담아드렸어요. 그리고 음료도 빨대를 꽂아서 마시기 편하게 해드렸습니다. 영수는 이 장면을 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이런 세심한 배려는 지시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가능한 일이었거든요. 수진이 참 착하다. 옆에서 지켜보던 다른 직원이 감탄했어요. 당연한 일인걸요. 우리 할아버지도 저런 불편함이 있으시거든요. 수진의 대답에 영수는 더욱 놀랐어요. 단순한 친절이 아니라 진심으로 상대방을 생각하는 마음에서 나온 행동이었던 거죠. 그날 저녁 영수는 수진의 행동들을 되새겨봤어요. 일주일 동안 지켜본 결과 수진은 정말로 성실하고 친절한 사람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의구심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어요. 혹시 아들이 회장 아들이라는 걸 알고 있는 건 아닐까? 이 생각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다음 날 영수는 은근히 수진에게 물어봤어요. 수진 씨, 요즘 물류 담당 대표님이 자주 오시던데 어떤 분이야?
아, 그분요? 되게 좋은 분이세요. 처음에는 무서운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정말 따뜻하고 배려심이 많으세요. 수진의 대답에서 진심이 느껴졌어요. 연기라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올 수 없는 감정이었습니다. 그분이 특별한 사람인가 보네. 영순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물어보자 수진의 얼굴이 살짝 붉어졌어요. 그냥 좋은 분이에요. 수진의 수줍어하는 모습에서 영순은 순수한 감정을 읽을 수 있었어요. 계산적이거나 의도적인 느낌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확신하기에는 이른 것 같았어요. 더 많은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수진이 아들과 함께 있을 때의 모습도 봐야 했거든요. 영수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조급해하지 말고 천천히 지켜보자고요. 아들의 행복이 걸린 중요한 문제였으니까요. 2주째가 되자 영수는 수진의 일상에 더욱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어느 목요일 오후 드디어 결정적인 순간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대표님 오셨어요. 동료 직원이 밝은 목소리로 알렸어요. 영수는 긴장하며 주방에서 슬쩍 고개를 내밀어 봤습니다. 아들이 정장 차림으로 매장에 들어서고 있었어요. 수지는 아들을 보자마자 얼굴이 환해졌어요. 하지만 다른 직원들이 보고 있어서 너무 티내지는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대표님. 오늘은 어떤 걸로 드시겠어요? 평소처럼 후라이드 치킨 한 접시 주세요. 아들의 목소리에서도 기쁨이 묻어났어요. 영수는 이 둘의 대화를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고 집중했습니다. 수진이 주문을 받고 주방으로 오자 영수는 더욱 가까이서 관찰할 수 있었어요. 수진의 얼굴에는 진짜 좋아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나타나는 그런 표정이 있었습니다. 미영 씨, 이 치킨 특별히 맛있게 해주세요. 수진이 장난스럽게 부탁했어요. 영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대표님이 특별한 분인가 보네. 네, 정말 좋은 분이세요. 수진의 대답은 간단했지만 그 속에 담긴 감정은 결코 간단하지 않았어요. 영수는 오랜 경험으로 사람의 마음을 읽는데 능숙했는데 수진의 마음에서는 진심만이 느껴졌습니다. 치킨을 가져다주는 수진의 모습도 평소와 달랐어요. 더욱 정성스럽게 상을 차리고 물도 미리 따라 놓았습니다. 하지만 과하지 않고 자연스러웠어요. 맛있게 드세요. 고마워요. 오늘도 바쁘죠? 괜찮아요. 대표님께서 오시면 하루가 더 즐거워져요. 수진의 솔직한 말에 아들의 얼굴에도 미소가 번졌어요. 영수는 이런 대화를 들으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매장에 있던 한 손님이 갑자기 쓰러진 것이에요. 나이 드신 할머니였는데 갑자기 어지러움을 호소하며 의자에서 미끄러져 내렸습니다. 어머, 어떻게 하죠? 다른 손님들이 당황하는 사이 수진이 가장 먼저 달려갔어요. 그리고 즉시 쓰러진 할머니를 부축하며 안전한 자세로 눕혔습니다. 괜찮으세요? 119 불러드릴게요. 수진은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처했어요. 휴대폰으로 응급실에 신고하는 동시에 쓰러진 할머니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아들도 놀라서 일어났지만 수진이 이미 모든 상황을 처리하고 있었어요. 다른 직원들에게는 다른 손님들을 안심시키라고 지시하고 구급차가 올 때까지 쓰러진 할머니 곁을 지켰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곧 병원에서 오실 거예요. 수진은 할머니의 손을 잡고 계속 말을 걸었어요. 의식을 잃지 않도록 하려는 배려였습니다. 영수는 이 모든 상황을 주방에서 지켜보며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응급 상황에서 사람의 진짜 모습이 드러난다고 했는데 수진은 자신의 일처럼 걱정하며 최선을 다해 도왔습니다. 10분 후 구급차가 도착했고 쓰러진 할머니는 무사히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없고 일시적인 저혈당이었다는 소식이 나중에 전해졌어요. 상황이 정리된 후 아들이 수진에게 다가갔습니다. 정말 잘 대처했어요.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도와주셔서 고마워요. 당연한 일인걸요. 우리 할머니였다면 누군가 이렇게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수진의 답변에 영수는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진심에서 우러나온 말이었거든요. 자신의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남을 도왔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정말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네요. 아들의 칭찬에 수진은 수줍어했어요. 그냥 당연한 일이에요. 이날의 사건으로 영순의 마음에 큰 변화가 일어났어요. 수진의 행동에서 진짜 인간성을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응급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남을 도우려는 마음, 그리고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겸손함까지. 그날 밤 영수는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어요. 지금까지 품었던 의심들이 하나씩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은 정말로 좋은 사람인 것 같았어요. 하지만 아직 완전히 확신하기에는 더 지켜봐야 할 것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수진이 아들의 진짜 정체를 알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알면서도 진심을 유지하는지 확인해야 했어요. 영수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고요. 진실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드러날 거라고요. 해시태그 챕터 6 진실 발견 마이너스 우연히 들은 결정적 대화. 3주째가 되자 영수는 거의 확신에 가까운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수진의 일상을 지켜보면서 그녀가 정말로 진심 어린 사람이라는 것을 느꼈거든요. 하지만 완전한 확신을 얻기 위해서는 결정적인 순간이 필요했어요. 그 순간은 뜻밖의 상황에서 찾아왔습니다. 미영 씨, 오늘 좀 일찍 들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매니저가 영순에게 말했어요. 그날은 평소보다 손님이 적어서 인력이 남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 정리만 하고 들어갈게요. 영수는 설거지를 마무리하고 앞치마를 벗었어요. 하지만 매장을 나서기 전에 화장실에 들렀다가 우연히 수진과 동료 직원의 대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수진아, 요즘 물류 대표님이랑 어떻게 지내? 눈에 띄게 자주 오시던데. 응, 좋아. 정말 사귀는 거야? 동료의 질문에 수진은 잠시 망설였어요. 영수는 숨을 죽이고 대화를 들었습니다. 나이는 좀 많이 차이 나지. 11살이나. 와, 그럼 거의 아버지 뻘이네. 괜찮아? 처음에는 나도 고민했어. 하지만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 그분은 정말 따뜻하고 진실한 사람이야. 수진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가득 담겨 있었어요. 그래도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나이 차이도 그렇고 경제적인 차이도 있잖아. 대표급이면 돈도 많이 벌 텐데. 동료의 말에 영수는 더욱 긴장했어요. 바로 이런 부분이 궁금했거든요. 그런 건 생각 안 해봤어? 물론 생각해봤지. 하지만 내가 그분을 좋아하는 이유는 돈 때문이 아니야. 수진의 단호한 대답에 영수는 놀랐어요. 그럼 뭐 때문에? 처음 만났을 때 기억해. 내가 실수로 뜨거운 치킨 기름을 엎질렀는데 화내기는커녕 괜찮다고 하면서 오히려 내가 다쳤는지 걱정해줬어. 그리고 매번 올 때마다 다른 직원들한테도 인사하고 고마움을 표현해. 다른 본사 사람들은 그냥 일만 보고 가는데. 그뿐만 아니야. 지난번에 내가 감기 걸렸을 때도 일부러 약국에서 약 사다 줬어. 그런 세심한 배려가 너무 고마웠어. 영수는 아들이 그런 일들을 했다는 사실에 뿌듯했어요. 자신이 기른 아들이 진짜 좋은 사람으로 자랐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도 솔직히 말해봐. 대표님이 돈이 없는 평범한 사람이어도 똑같이 좋아할 수 있어? 동료의 직설적인 질문에 영수는 숨을 죽였어요. 이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질문이었거든요. 수지는 잠시 생각하더니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럼. 오히려 그게 더 좋을 수도 있어. 지금도 가끔 부담스러울 때가 있거든. 왜? 내가 그분한테 맞는 사람인지 고민될 때가 있어. 그분은 좋은 대학 나오고 큰 회사에서 중요한 일하고 나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여기서 서빙하는 사람이잖아. 가끔 내가 너무 부족한 건 아닌가 싶어. 수진의 솔직한 고백에 영수는 가슴이 아팠어요. 수진이 자신을 과소평가하고 있다는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바보야, 그런 걸로 사람 가치가 정해지는 건 아니잖아. 너는 정말 좋은 사람이야. 고마워.
하지만 때로는 불안해. 혹시 그분 가족들이 나를 안 좋아하면 어떻게 하지? 가족들이 뭘 어떻게 안 좋아해? 그분 어머니는 큰 회사 회장이시래. 나 같은 사람을 며느리로 받아주실까? 영수는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수진이 자신의 정체를 알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어머니가 회장이라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사귀고 있는 거야? 응. 처음에는 무서웠어. 하지만 그분을 포기할 수는 없었어. 진심으로 좋아하거든. 혹시 그래서 더 잘 보이려고 노력하는 건 아니야? 동료의 질문에 수지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나는 그냥 평소 모습 그대로야. 연기하면서 사귈 수는 없잖아. 언젠가는 들통날 텐데. 그럼 정말 자연스러운 모습이었구나. 응. 나는 솔직한 게 좋아. 만약 어머니께서 나를 안 좋아하신다면 그것도 어쩔 수 없는 일이야. 하지만 최소한 거짓된 모습으로 속이지는 않을 거야. 이 대화를 들은 영수는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느꼈어요. 수지는 아들의 집안 배경을 알고 있으면서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었고 무엇보다 거짓 없는 모습으로 사귀고 있었습니다. 영수는 조용히 화장실을 나와 매장을 떠났어요. 집으로 가는 길에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그날 밤 영수는 오랫동안 수진에 대해 생각했어요. 처음에는 아들의 재산을 노리는 여자가 아닐까 의심했지만 이제는 정말로 좋은 사람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수진이 자신의 정체를 알면서도 자연스러운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 감동적이었어요. 이런 진실함은 쉽게 찾을 수 없는 덕목이었거든요. 이제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왔어요. 더 이상 숨어서 지켜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한 달의 잠입 기간이 거의 끝나갈 무렵 영수는 마침내 결심을 굳혔습니다. 수진의 진심을 완전히 확인했고 이제는 자신의 정체를 밝힐 때가 되었어요. 하지만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신중하게 생각해봤습니다. 그 기회는 금요일 저녁에 찾아왔어요. 손님이 모두 나가고 정리 시간이 되자 영수는 수진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수진아, 잠깐 얘기 좀 할까? 네, 미영 언니. 무슨 일이세요? 수진은 평소처럼 밝게 대답했어요. 영수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용기를 냈습니다. 사실 내가 너한테 말하고 싶은 게 있어. 영수는 수진을 조용한 곳으로 데려갔어요. 다른 직원들이 없는 매장 한쪽 모서리였습니다. 수진아, 놀라지 말고 들어줘. 영순의 진지한 표정에 수진도 긴장했어요. 미영 언니, 무슨 일이세요? 표정이 너무 심각하신데. 나는 사실 김미영이 아니야. 네. 수진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영수는 천천히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만나치킨 회장이야. 그리고 내가 만나고 있는 그 운영이사의 어머니지. 수진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어요. 너무 충격적인 소식이었거든요. 그럴 리가. 어떻게? 한 달 전에 아들이 여자를 만났다는 소식을 들었어. 처음에는 기뻤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도 됐지. 혹시 우리 아들의 재산을 노리는 건 아닐까 해서. 영수는 솔직하게 자신의 마음을 털어놨어요. 수지는 아직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확인해 보려고 여기 왔어. 한 달 동안 너를 지켜봤지. 그럼 한 달 동안 저를 시험하신 거예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배신감과 당황스러움이 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미안해. 하지만 내 아들을 보호하고 싶었어. 지금까지 너무 많은 사람들이 돈을 노리고 접근했거든. 영수는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수진의 마음을 상하게 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를 아들분과 헤어지게 하실 건가요? 수진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섞여 있었어요. 이미 최악의 상황을 각오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야. 오히려 정반대야. 영순의 대답에 수진은 고개를 들었어요. 한 달 동안 너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확신하게 됐어. 너는 정말 좋은 사람이야. 네. 내가 어려운 손님을 대하는 모습, 동료들을 챙기는 마음,
그리고 무엇보다 응급 상황에서 남을 도우려는 따뜻한 마음을 봤어. 그런 건 연기할 수 없는 거야. 영순의 말에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리고 어제 내가 친구와 나눈 대화도 들었어. 우리 아들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걸 알 수 있었지. 들으셨어요? 수진은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숙였어요. 너는 우리 아들의 배경을 알고 있으면서도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사귀고 있었어. 그리고 거짓 없이 진심을 보여줬지. 이런 사람을 어떻게 반대할 수 있겠어? 영수는 수진의 손을 잡았어요. 미안해, 수진아. 한 달 동안 의심하고 시험했어. 하지만 이제는 확신해. 너는 우리 아들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야. 수진은 참았던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기쁨과 안도감이 동시에 밀려왔거든요. 정말 괜찮으세요? 괜찮다니. 오히려 고마워. 우리 아들이 이렇게 좋은 사람을 만나서. 영순도 눈물을 글썽였어요. 아들의 행복을 확신할 수 있게 되어서 마음이 벅찼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등학교만 졸업했고 여기서 서빙하는 평범한 사람인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사람의 가치는 학벌이나 직업으로 정해지는 게 아니거든. 너는 정말 따뜻하고 진실한 사람이야. 영순의 따뜻한 말에 수지는 더욱 울었어요. 앞으로 우리 가족이 되는 거야. 내가 너를 딸처럼 아껴줄게. 어머니. 수지는 처음으로 영순을 어머니라고 불렀어요. 영순은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이제 우리 아들한테 말해줘야겠네. 내가 여기 있었다는 걸. 네. 하지만 깜짝 놀라실 것 같아요. 그래도 말해야지. 더 이상 숨길 수는 없으니까. 영수는 이제 모든 것이 해결되었다는 안도감을 느꼈어요. 아들의 행복을 확신할 수 있게 되었고 좋은 며느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수진아, 고마워. 우리 아들을 사랑해줘서. 제가 더 감사해요. 이렇게 받아주셔서. 둘은 서로를 껴안으며 기쁨의 눈물을 흘렸어요. 한 달간의 오해와 걱정이 모두 해소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진심과 진실이 만들어낸 아름다운 화해의 순간이었죠. 일주일 후 만나치킨 본사 회장실에는 따뜻한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영수는 아들을 불러서 그동안의 모든 이야기를 털어놨어요. 처음에는 놀라고 당황하던 아들도 어머니의 진심 어린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그런 일을 하셨다니 정말 놀라워요. 미안해. 하지만 내 행복이 걱정돼서 그랬어. 아들은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해해요. 그리고 수진을 인정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 아이는 정말 좋은 사람이야. 너보다 훨씬 나은 사람을 만났어. 영순의 농담에 아들은 웃었어요. 오랜만에 보는 어머니의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정식으로 결혼 준비를 해도 될까요? 당연하지. 빨리 결혼해서 손자 얼굴 보게 해줘. 며칠 후, 영수는 수진과 함께 웨딩드레스를 보러 갔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금세 친해져서 진짜 모녀 사이처럼 편안해졌습니다. 어머니, 이 드레스 어떤가요? 예뻐. 하지만 너는 뭘 입어도 예쁠 거야. 영순의 칭찬에 수지는 수줍어했어요. 결혼을 준비하면서 둘의 관계는 더욱 돈독해졌습니다. 수진아, 결혼하고 나서도 일 계속할 거야? 네, 하고 싶어요. 일하는 게 좋거든요. 그럼 본사에서 일해볼래? 매장 관리 쪽으로. 영순의 제안에 수지는 깜짝 놀랐어요. 정말요? 하지만 제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너만큼 현장을 잘 아는 사람이 어디 있어? 직접 경험한 게 가장 소중한 거야. 결혼식 날이 다가왔습니다. 영수는 그동안 일했던 지방 매장 직원들을 모두 결혼식에 초대했어요. 함께 일했던 동료들이 축하해주는 모습을 보며 수지는 감동받았습니다. 미영 언니가 사장님 어머니셨다니 정말 놀라워요. 동료들은 아직도 믿어지지 않는다며 신기해했어요. 결혼식장에서 영수는 축사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 아들이 정말 좋은 사람과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수지는 제가 한 달 동안 직접 지켜본 결과
정말 따뜻하고 진실한 사람입니다. 하객들은 영순의 특별한 경험담에 감동받았어요. 앞으로 우리 만나치킨은 더욱 따뜻한 마음으로 손님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오늘 결혼하는 두 사람처럼 진심을 다해서 말입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신혼부부는 새로운 시작을 준비했어요. 수지는 본사에서 매장 관리 업무를 맡게 되었고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좋은 아이디어들을 제안했습니다. 직원들 복지를 더 개선하면 어떨까요? 제가 일해보니까 힘든 점들이 많더라고요. 좋은 생각이야.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개선하면 좋을까? 수진의 제안으로 만나치킨은 직원 복지를 대폭 개선했어요. 현장에서 일해본 경험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1년이 지나고 영수는 손자를 안고 있었어요. 수진이 낳은 예쁜 아기였습니다. 할머니 닮아서 이렇게 예쁘구나. 어머니 닮아서 예쁜 거죠. 수진은 행복한 미소를 지었어요. 영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 용기 내서 직접 확인해 보길 잘했어. 안 그랬으면 이런 좋은 며느리를 놓칠 뻔했지. 이제 만나치킨은 진짜 가족회사가 되었어요. 영순과 아들, 그리고 수진이 함께 운영하는 따뜻한 기업이었습니다. 매장에서는 여전히 바삭한 치킨이 튀겨지고 있었고 그 치킨처럼 따뜻한 마음으로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영순의 한 달간의 모험은 가족의 행복이라는 최고의 결실을 맺었어요. 수진아, 고마워. 우리 가족이 되어줘서. 저야말로 감사해요, 어머니. 이런 따뜻한 가족의 일원이 되어서. 지방 매장에서 시작된 작은 사랑이 이제는 큰 행복으로 자라났습니다. 영순의 걱정은 기쁨이 되었고 의심은 확신이 되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진실한 마음이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만나치킨의 따뜻한 이야기는 이렇게 완성되었어요. 진심으로 사랑하고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마음이 만들어낸 아름다운 결말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이야기가 누군가의 위로가 되길 바라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